60 이후에는 그냥 놀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반문한다. 가만히 놀면 허송세월이 아닌가? 이 나이에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즐겁게 살아도 된다. 60세. 이제 당신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출세와 명예에 매달렸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 정조가 죽고 유배길에 오르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강진 유배지에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동백꽃이 피어 있다. 어제까지 앙상했던 가지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피어나다니. 이 늙은이도 덩달아 마음이 환해진다. 60세 이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이루려 애쓰지 말고 이미 가진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1장. 건강도 놀면서 지켜라. 몸은 나의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사람도 거할 곳이 없다. 정약용의 이 말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도 담고 있다. 그는 건강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각종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온갖 건강 정보에 매달린다. 하지만 이런 억지 건강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정약용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가운데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부산에 사는 김영호 할아버지 74세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엄격한 식단과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스트레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에서 게이트볼 모임을 알게 되었다. 게이트볼은 정말 재미있어요. 공을 어떻게 칠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게이트볼을 시작한 지 3년 김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는 크게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억지로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며칠 못 가요. 하지만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매일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놀면서 건강 지키기의 핵심이다. 운동을 해야 할 일로 여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것이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즐거운 활동을 찾아라. 댄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산 등 무엇이든 재미있는 것을 택하라. 둘째, 함께할 사람을 찾아라. 같이 할 친구나 동호회를 찾아서 함께 즐겨라.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라. 공원 산책, 텃밭 가꾸기, 해변 산책 등이 좋다. 넷째,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되 꾸준히 하라. 다섯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 오늘 하루 즐겁게 몸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라. 가족과 함께 놀아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훈계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상을 재미있게 들려주고 자식들의 소식을 궁금해했다. 오늘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주었다. 햇빛에 비치니 무지개 색깔이 난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작은 즐거움들을 자식들과 나누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함께 놀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맑다. 대구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 69세는 결혼한 아들에게 자주 전화해서 걱정하는 말을 했었다. 아들이 점점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제 전화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 퇴직 후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바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오늘 바둑에서 이겼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같은 즐거운 소식들을 말이다. 지금은 아들이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요즘 바둑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는다. 아버지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인천에 사는 김말순 할머니 71세는 7살 손자와 함께 레고 놀이를 한다. 레고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작은 블록들을 맞춰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손자는 할머니와 레고 놀이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 할머니는 레고 천재라고 말한다. 이처럼 노년에는 잔소리보다 함께 웃고 놀아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함께 노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2장. 돈은 놀면서 관리하라. 돈은 모래와 같아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간다. 정약용의 이 비유는 60세 이후 경제관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천에 사는 오갑수 씨 72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돈 강박증에 시달렸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못 이뤘다.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후 깨달았다. 돈을 불리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잃었어요. 이제는 돈을 불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있는 돈으로 즐겁게 살려고 해요. 오 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즐기기 예산으로 정해놓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 부인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기도 하고 연극이나 음악회를 보기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간다. 예전에는 10만 원만 써도 아까워했어요. 지금은 이 10만 원으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 68세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본다. 티켓이 한 장에 5만 원씩 해요. 저와 손자 둘이면 15만 원이죠. 15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손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손자들의 즐거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게 15만 원보다 값져요. 60세 이후의 현명한 돈 관리 원칙. 첫째, 불리려는 욕심을 버려라. 위험한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전한 곳에 맡겨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둘째,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보다는 여행, 공연, 강의, 모임 같은 경험에 돈을 써라. 셋째, 관계에 투자하라.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식사, 선물에는 아끼지 마라. 넷째, 건강에 투자하라.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정기검진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배우면서 놀아라.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유배를 즐기듯 공부했다. 그는 공부를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순수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공부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길러진다. 광주에 사는 정명숙 할머니 69세는 65세에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다. 손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사를 배우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자와 함께 공부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공부한 지금 할머니는 손자보다 한국사를 더 잘 안다. 손자가 할머니는 한국사 박사라고 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즐거워요. 창원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73세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자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도 자유자재로 하고 유튜브로 옛날 가요를 찾아서 듣는 재미에 빠져 있다. 손자들과 컴퓨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포항에 사는 이순희 할머니 67세는 서예를 통해 놀면서 배우기를 실천하고 있다. 서예를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글씨에만 집중하게 돼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노년에는 이런 즐기는 공부가 마음을 맑게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받고 성취감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이웃과 어울려 놀아라. 벚과의 한 잔 차가 천금의 가치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높은 관료 출신이었던 그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부, 농민, 장인들이었다. 신분과 나이, 학력이 모두 달랐지만 정약용은 그들과 진심으로 어울렸다. 진주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1세는 3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실버밴드 모임을 알게 되었다. 음악은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일단 가봤죠. 6개월 후 실버밴드는 동네 경로당에서 첫 공연을 했다.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는데 70이 넘어서 처음 무대에 섰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정말 기뻤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여러 곳에서 공연을 한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밴드 멤버들이 가족 같아요. 울산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 69세는 걷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의사가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함께 걷는 할머니들과 합류했다. 지금은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 함께 걸어요.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대구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 74세는 도시농업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함께 채소를 기르는 모임이다. 나이 들어서 이런 재미가 있을 줄 몰랐어요. 함께 농사짓고, 함께 수확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옛날 농촌 마을 같은 정이 있어요. 철학적 성찰 잘 노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동양고전에서는 잘 노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놀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여백을 소중히 여기라는 깊은 의미야. 장자는 소요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친다. 각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60세 이후는 바로 이런 소요유의 시기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사회적 성공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노년은 성취의 시대가 아니라 여백의 시대다. 젊은 시절에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채워진 것들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유배 8년째 되던 해에 이런 시를 썼다. 바쁘게 달려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구름 같고 꿈 같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으며 성취가 아니라 만족이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젊은 시절의 성공 경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려놓아야 할 짐은 무엇인가? 완벽주의, 경쟁심, 남의 시선에 대한 신경.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 필요가 없다. 지금 나는 웃고 있는가? 하루에 몇 번이나 진심으로 웃는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 72세는 이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70년 넘게 살면서 나는 언제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봤나? 할머니가 발견한 것은 자신이 예쁜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클래스에 등록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꽃꽂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허물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고요하다. 정약용은 75세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허물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고요하다. 60 이후에는 놀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노년이다. 60세 이후에 당신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져 있다.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정약용의 답은 명확하다. 60 이후에는 그냥 놀아라. 이것은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다. 평생 책임감을 갖고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야 주어진 자유다. 건강을 지키되 즐겁게 지켜라. 가족과의 관계도 즐겁게 만들어가라. 돈도 즐겁게 관리하라. 배움도 즐기면서 하라. 이웃과도 즐겁게 어울려라. 무엇보다 철학적 관점을 바꿔라. 성취보다는 만족을, 경쟁보다는 여유를,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택하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했으며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 당신의 60세 이후도 그와 같을 수 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정약용은 말한다. 놀아라. 그냥 즐겁게 놀아라. 그것이 60세 이후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여유와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놀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즐거웠다고 미소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허물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고요하다. 60 이후에는 그냥 놀아라.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